점심 피크타임이 끝나갈 무렵 백반집 안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김치찌개 냄새와 튀김기름 냄새, 오래된 환풍기 소리가 뒤섞인 작은 식당 한가운데 창가 쪽 네 번째 테이블에는 늘 보던 등이 보였다. 낡은 회색 점퍼, 모자챙이 내려앉은 뒷모습, 허리 살짝 굽은 어깨. 이 골목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말했던 그 한마디가 오늘도 누군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저 노인네 또 혼자 밥 먹네. 소연은 쟁반을 들고 그 말을 흘겨들었다. 처음엔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매번 혼자 와서 제일 싼 백반만 시켜 밥알 한 톨까지 다 먹고 가는 노인. 그런데 가게 월세, 재료비, 대출 이자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노인이 자리만 차지하는 손님처럼 느껴졌다. 소연아, 거기 4번 테이블 또 오셨다. 국물은 조금만 줘. 맨날 이필해 달라 그래. 엄마 복자의 말에 소연은 대답 대신 국자지를 세게 했다. 노인은 늘 같은 순서로 움직였다. 물을 먼저 한 모금 마시고 반찬을 천천히 훑어본 뒤 밥을 조용히 떠넣었다. 말 한마디 없고 얼굴 표정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계산대 앞에 와서는 작은 손으로 구겨진 현금을 꺼내고 늘 같은 말만 했다. 잘 먹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소연도 마주 웃으며 인사했다. 그런데 손님이 줄고 카드 결제가 늘수록 현금으로 딱 맞춰내는 그가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까지 아끼면서 뭐가 남을까? 혼잣말은 언제나 비아냥으로 끝났다. 어느 날 옆 가게 상인이 들어와 계란말이를 포장해가며 말했다. 그 노인 있잖아, 혼자 밥 먹는 사람. 듣자 하니 가족도 있는 양반이라던데. 자식이 있건 말건 저렇게 혼자 밥 먹고 다니는 꼴 보면 좀 짠하지 않냐? 복자가 혀를 찼다. 짠하긴 뭐가 짠해. 밥값이라도 팍팍 쓰면 몰라.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가는 손님이 제일 피곤해. 소연은 그 말에 애매하게 웃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스쳤다. 자신도 누군가에겐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버려지는 사람일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식당의 설거지 소리와 주문 속에 묻혀버렸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소연은 창밖을 힐끗 봤다. 노인이 길모퉁이에서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작게 보였다. 저렇게까지 해서 밥 한 끼 챙겨 먹는 게 얼마나 큰 일이라고 저렇게 매일 나올까? 눈을 돌리며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내뱉은 한숨이 길게 이어졌다. 다음 주부터 골목에는 이상한 바람이 돌기 시작했다. 부동산 유리창에 재개발 협의 중이라는 작은 종이가 붙었고 동네 상인들의 대화는 온통 보상금과 분양 이야기로 가득 찼다. 복자는 하루에도 10번씩 부동산을 기웃거렸다. 진짜 건물주가 누구래? 주인 한번 딱 잡으면 우리 가게 자리도 어떻게 해보면 좋잖아. 어느 날 점심 말끔한 네이비 수트에 번듯한 구두를 신은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허리 각도를 바꾸며 인사를 했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고는 슬쩍 미소를 지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골목 백반집인가 보네요. 잠시 뒤 부동산 박지연이 따라 들어와 복자에게 귓속말을 했다. 언니, 이분이 그 건물주 아드님이래. 복자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고, 왜 그런 귀한 분을 이제서야. 여기 제일 맛있는 걸로 대접해야지. 그날 소연은 처음으로 이만수에게 내어주던 국그릇보다 훨씬 더 정성스러운 상을 차려나갔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건물주 아들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남자는 자신을 이도윤이라 소개했다. 아버지가 이 근처에서 오래 사셔서요. 제가 대신 좀 챙기고 있습니다. 복자는 곧장 몸을 낮췄다. 아이고, 아버님이 이 골목의 기둥이시지요.
우리 가게도 덕 좀 많이 받습니다. 그 혹시 나중에 재개발 이야기 나오면 우리도 좀 살려주셔야죠. 한쪽 구석 늘 앉던 자리에 이만수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다. 그날도 제일 싼 백반 하나. 그러나 복자는 그의 국물 리필을 일부러 천천히 가져갔다. 소연아, 거긴 나중에 해줘. 지금 중요한 손님 모셨잖아. 근데 저 분도 손님이잖아요. 아이 손님도 급이 있는 거지. 돈 되는 손님이 먼저야. 소연은 말끝을 삼키고 돌아섰다. 애써 외면하며 자신도 모르게 맞는 말이긴 하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 이도윤이 가게를 나가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재개발 들어가면 이 골목 가게들 다 정리될 텐데 그래도 이런 집은 하나쯤 남았으면 좋겠네요. 제가 아버지랑 잘 상의해 볼게요. 복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허리를 굽혔다. 그 말씀 꼭 기억할게요. 저희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출입문 옆에 서 있던 이만수가 고개를 숙이며 가게를 나섰다. 아무도 그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며칠 뒤 비 오는 오후였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소연은 밖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골목 끝 오래된 가로등 아래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중년 남자의 낮은 톤, 그리고 그보다 더 낮게 깔린 노인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고집 부리세요. 건물들 제 이름으로 넘기면 아버지는 편하게 요양원 가서 계시면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난 아직 걸을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다. 요양원 갈 나이가 아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이만수와 이도윤이 마주 서 있었다. 이도윤은 젖은 우산을 휙 휘두르며 불만을 쏟아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 안 보여요. 저 노인네 또 혼자 밥 먹는다고 건물 12채 가진 사람이 밥 한 끼 먹으러 그 집까지 기어가야겠어요? 이만수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다. 하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소연은 숨을 죽인 채 옆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겼다.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돌았다. 건물 12채, 저 노인네, 사람들이 비웃는 거. 그 모든 말이 한데 뒤엉켜 그동안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과 섞였다. 저 노인네 또 혼자 밥 먹네. 그 말을 자신도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을 사납게 때렸다. 이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 빚 대신 갚아준 게 얼마인데 아직도 재산을 손에 쥐고 있어야 속이 시원해요? 엄마 병원비도 다 제 카드로 긁어줬잖아요. 내 카드로 긁은 거 나중에 다 내 돈으로 채워줬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돈도 다 내 투자에 썼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죠. 아버지 인생부터 내 인생까지 다 이 골목에 묶여서 망한 거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연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자신이 늘 이 동네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해온 것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인생이 누군가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만수는 빗방울을 맞으면서도 천천히 말했다. 도윤아, 망한 건 골목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소연은 그 문장을 오래 붙들고 서 있었다. 자신이 이 노인을 어떻게 봐왔는지, 그 시선이 얼마나 싸구려였는지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다. 다음 날 소연은 부동산에 들를 핑계를 만들었다. 전단지라도 가져가겠다고 하며 문을 열어젖히자 박지연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맞았다. 소연 씨가 웬일이야? 엄마 심부름? 그냥 골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주저하다가 소연은 어제 들었던 대화를 털어놓았다. 노인이 건물 12채 주인이라는 말, 아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것들. 박지연은 한숨을 짧게 내쉬더니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테이블 위에 펼쳤다. 원래 내가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소연 씨 정도면 알아도 되겠다 싶어서. 등기부등본 여러 장에
공통으로 적힌 이름 하나. 이만수. 소연은 눈을 의심했다. 진짜로 저 노인네가, 아니 이만수 어르신이 이 골목 건물주예요? 정확히 말하면 12채 중 8채는 이만수 씨 단독 명에, 나머지 4채는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가 상속된 거지. 아들이 여기저기 담보로 잡아서 좀 꼬여 있긴 한데 기본 주인은 다 저 할아버지야. 소연의 머릿속에 이만수가 물 한 잔을 조심스럽게 마시던 모습, 밥알 하나까지 다 긁어먹던 손놀림,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여는 천천한 동작이 차례대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영수증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방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따라왔다. 박지연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 아들 투자니 뭐니 하면서 아버지 건물 담보로 많이 돌렸었어. 불륜의 사채까지 꽤 막장이야. 그래서 어르신이 요즘 서류를 다시 정리하자는 얘기를 나한테 슬쩍 꺼내더라고. 그 순간 소연의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였다. 자신도 이도윤과 다를 바 없이 노인을 밥값 안 되는 손님으로만 취급했던 시간이 떠올랐다. 이 사실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어지간히 오래된 사람들은 눈치채고 있지. 근데 어르신이 굳이 티를 안 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은가 봐.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이만수가 앉던 4번째 테이블을 한 번 더 바라봤다. 텅 빈 의자 위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다. 아무것도 모른 채 나는 오늘도 그 자리를 헐값으로만 본 거네. 손에 쥔 열쇠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뒤 저녁 가게에는 보기 드문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보다 입이 더 거친 옆가게 사장, 부동산 박지연, 그리고 말끔한 양복 차림의 이도윤. 복자는 잔뜩 들떠서 상을 차렸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도윤 씨가 골목 상인들 이야기 좀 듣고 싶다 해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이만수가 들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잠시 스쳤다가 금방 다른 데로 옮겨갔다. 복자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이고, 오늘은 자리가 좀 저쪽 구석으로 앉으세요. 소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엄마, 저 테이블 비어 있잖아. 왜 굳이 구석으로 보내? 오늘 중요한 자리라 그랬잖아. 분위기 좀 봐. 소연은 말없이 물을 가져다 두고 이만수 앞에 평소보다 반찬을 조금 더 얹어 올렸다. 노인은 짧게 웃었다. 오늘은 반찬이 풍성하네. 오늘 중요한 손님들 왔거든요. 그래. 나는 늘 중요한 손님은 아니었지. 그 말이 마음에 박힌 채 소연은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준비해둔 서류 봉투와 USB가 손에 잡혔다.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켠 뒤 그녀는 TV 옆에 있는 노트북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 폴더 목록이 떴다. 녹음 파일, 유언장 사본, 등기부 스캔본. 저기, 모두 잠깐만요. 소연의 목소리에 가게 안소리가 잦아들었다. 오늘은 우리 가게에서 제일 중요한 손님 이야기를 하려고요. TV 화면에 등기부 등본 이미지가 떴다. 그 위로 확대된 이름 이만수. 이어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아버지, 건물 12채 있으면 됐지. 저런 허름한 데 가서 밥 먹을 필요 없잖아요. 거기 밥 괜찮아. 사람들도 괜찮고. 사람들, 아버지를 저 노인네라 부르는 사람들인데 뭐가 괜찮아요. 가게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복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옆가게 사장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도윤이 벌떡 일어나 리모컨을 잡았다. 이거 누가 녹음한 거야? 허락도 없이. 아버님이 부동산 사장님께 맡겨둔 거예요. 박지연이 나섰다. 혹시라도 아들이 이상한 수를 쓸까봐 증거를 남겨둔 거죠. 또 다른 파일이 재생됐다. 유언장 낭독 녹음이었다. 내가 가진 건물들, 나를 끝까지 사람답게 대해준 이에게 맡기고 싶다. 혼자 밥 먹는 노인네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봐준 이에게
모든 시선이 이만수에게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소연에게로 옮겨갔다. 이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는 게 좋아요? 이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망신은 내가 내 스스로 준 거다. 사람을 숫자로만 보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는 숫자도 너를 버린다. 골목 상인들이 수군거렸다. 저 젊은 사람이 늘 건물주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네. 복자는 헝클어진 앞치마를 쥐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어르신, 저희는 그런 줄 모르고 그게 장사는 또 별개라. 장사도 사람이 하는 거야. 누구에게는 밥 한 그릇이 전부고 누구에게는 수십 채 중 하나일 뿐이지. 소연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르신 아니, 이만수 선생님. 제가 너무 늦게 눈치를 챘네요. 죄송합니다. 이만수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처음부터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다면 나는 오히려 널 의심했을 거다. 그냥 마지막에라도 나를 사람으로 봐준 게 고맙다. 이도윤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어차피 법적으로는 다 제 권한이에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서류에 도장 찍혀 있으면 그때 박지연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 도장 이미 어르신이 다 정리하셨어요. 당신이 들고 다니던 위임장은 일주일 전에 효력 없어졌고요. 요양원 동의서도 마찬가지. 이도윤의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가 결국 아무 말도 되지 못하고 흩어졌다. 그는 허공을 움켜쥐듯 손을 뻗고 가게를 박차고 나갔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처음처럼 싸늘하기만 한 건 아니었다. 몇 달이 지나 재개발 이야기는 방향을 조금 바꾸었다. 골목의 대부분 가게는 정리됐지만 백반집이 있던 자리는 리모델링을 거쳐 다시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새 이름이 걸려 있었다. 혼자 밥 먹는 사람들. 그 안에서 소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바뀐 건 인테리어뿐만이 아니었다. 가게 명의도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일부 자금과 가게 자리는 이만수가 생전에 정리해둔 유산 덕에 안정적으로 확보됐다. 소연의 부모는 더 이상 건물주 아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점심시간 창가 네 번째 테이블에는 아직도 익숙한 자리가 있었다. 이만수의 자리였던 그곳. 이제는 그 자리에 회사에서 혼자 점심을 먹으러 온 중년 남자, 도시락을 들고 온 학생, 혼자 사는 노인들이 번갈아 앉았다. 소연은 그들에게 똑같이 물을 채우고 반찬을 리필해줬다. 여긴 혼자 와도 괜찮은 집이에요.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드세요. 어느 날 오후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오늘도 혼밥 손님 많아? 응. 근데 이제는 저 사람 또 혼자 밥 먹네 이런 생각은 안 들어. 그냥 각자 사는 거지 뭐. 전화를 끊고 나와 소연은 창가에 잠시 서 있었다. 골목 끝 예전 부동산 자리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 한편에는 누군가 남긴 글이 적혀 있었다. 사람을 숫자로 보지 말 것. 저 노인네도 누군가의 전부였다. 소연은 가볍게 웃었다. 선생님, 잘 보고 계시죠? 오늘 메뉴, 어제보다 좀 나아요.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속 이만수가 어색한 미소로 서 있었다. 그 앞에 놓인 작은 메모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혼자 밥 먹는 사람한테 제일 해로운 말 또 혼자야? 제일 고마운 말 괜찮으세요? 소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게요. 건물 12채보다 그게 더 비싼 눈인 것 같아서요.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 혼자 들어오는 손님을 위해 밥을 한 그릇 더 담았다. 오늘도 누군가는 이 가게에서 혼자 밥을 먹겠지만
더 이상 저 노인네라고 불리지는 않을 거였다.